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6에서 68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66페이지 보시면요. 기본적인 문제들인데 그래도 한번 쭉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1번 보시면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실수 xy 값을 정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되긴 하는데 실수 xy구나. xy가 복소수 범위가 아니라 실수라는 게 요 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1번 먼저 보시면요. x-3 더하기 2-y에다가 i 곱한 게 0이니까 요거는 어 지금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되죠? 그런데 오른쪽에는 i 붙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 i 앞에 허수 부분이죠. 2-y가 0이 돼야지 이제 왼쪽에서도 i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y는 2라는 거 찾았고요. 그럼 y가 2가 되면은 이 부분이 통째로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x-3이 0이라는 것, 즉 x는 3이라는 것만 남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0이면 된다라는 거 요거 배웠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x 더하기 y 마이너스 yi는 6i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같아야 되고요. 왼쪽에는 지금 마이너스 y가 있고 오른쪽에는 6i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y 값이 바로 나오죠. 그쵸? y 값은 마이너스 6이 돼야지 이제 왼쪽과 오른쪽 허수 부분이 같아질 거예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실수 부분이 0이거든요. 그거 다시 말하면은 왼쪽도 실수 부분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2x 더하기 y가 0인데 아까 y가 마이너스 6이라고 구했죠. 따라서 x 값은 3이 됩니다. 2번을 만족하는 실수 xy는 각각 3과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다음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고 했고요. 켤레 복소수는 이제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켤레 복소수를 이렇게 발을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허수 부분이 4니까 여기 부호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끝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5 더하기 루트 2i 요거의 켤레 복소수니까 얘도 마찬가지 루트 2 앞에 있는 부호만 살짝 바꿔주면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이제 복소수 그냥 계산인데요.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덧셈이기 때문에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먼저 2 더하기 1 하면은 3이 될 거고 그래도 한번 써주긴 할까요? 네. 그리고 요거 쓰실 때 사실 괄호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괄호를 쓸 필요는 없고 그냥 괄호 없이 덧셈 표현해도 괜찮아요. 자, 그럼 먼저 2 더하기 1 하면 3이고요. i 마이너스 3i니까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3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2번은요. 3 마이너스 2i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죠.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시면은 3 빼기 2가 되니까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허수 부분이 여긴 마이너스 2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허수 부분은 1이 되면서 1 플러스 i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은요. 이제 곱셈이죠. 곱셈인데 곱셈은 기본적으로 전개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개를 하실 때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을 따로 계산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 거긴 한데 따로 한번 일단 그냥 전개하는 거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바로 계산하는 걸로 갈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 전개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 순서로 하시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3이랑 2 곱하고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i 곱하고 i랑 2 곱하고 i랑 마이너스 i 곱하는 요 순서로 차례대로 곱하면은 이 모든 항들이 한 번씩 다 곱해지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 더하기 3i 더하기 2i 그리고 마이너스의 i 제곱이 되는데 보시면 여기 i 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1로 쓰실 수가 있겠죠. 그쵸?
i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시면요, 마이너스 i제곱은 그냥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은 요거, 그쵸, 실수 부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6이랑요 플러스 1 실수 부분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나머지는 허수 부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3 더하기 2는 5니까 뒤에 i 붙여주시면은 마이너스 5 더하기 5i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의 계산이 좀 익숙해지시면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은, 자, 어쨌든 우리가 실수 부분끼리 계산을 하고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수 부분이 나오는 부분 어떻게 나오냐면요,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랑요 마이너스 3이랑 2랑 곱해서 나오고, 그리고 i랑 마이너스 i 곱해서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다. 요게 바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허수 부분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허수 부분은 이렇게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i랑 곱하고 i랑 2 곱하면은 이제 i가 들어간 부분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3i 플러스 2i니까 5i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익숙해지시면은 요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빠르게 계산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나눗셈인데, 나눗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그 푸는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지금 우리의 목표는 분모에 있는 i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이제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분모의 켤레 복소수 3-4i가 되겠죠. 얘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줍시다. 그러면은 요거 제가 알려드렸죠. 분모 3 플러스 4i 곱하기 3-4i니까 요거 합차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은 3의 제곱 9죠. 그리고 4의 제곱은 16이죠. 이런 식으로 덧셈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분자는 이제 뭐 어쨌든 계산을 해야 될 텐데, 2랑 3 이거 그냥 전개할게요. 2 곱하기 3은 6이고요. 마이너스 8i에 마이너스 3i, 그리고 4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계산하시면은 25분의 2 마이너스 11i가 돼요. 근데 물론 뭐 이렇게 쓰셔도 되긴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바로 드러나는 형태로 써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눗셈까지 해봤고, 나눗셈 하실 때 좀 기억해 두실 거는요, 요거 약간 합차 공식의 복소수 버전이라고 보셔도 좋은데, 요거 계산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오는 거, 요거는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4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고 했는데요. 근을 판별하는 얘기는 판별식을 써서, 근을 판별하는 얘기는 이제 판별식 써가지고 얘가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자, 여기서 판별식 쓰시는데 이거 그냥 판별식 써서,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요거 0보다 크다 이렇게 해도 괜찮죠. 그쵸?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요, 요거 요 앞에 x 앞에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우리는 짝수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4분의 d를 쓰면은 좀 더 계산이 편해집니다. 그럼 4 절반으로 나누면 2니까 그 절반에 제곱해 주시고 마이너스 ac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c인데 요거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렇게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판별식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값들이 전부 4분의 1배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4분의 D를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선 제가 뭐 28이니 7이니 이렇게 계산을 다 하긴 했지만 딱 봐도 16 더하기 10인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28이라는 구체적인 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바로 0보다 크다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2번은 9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4는 0인데요. 여기서도 숫자가 좀 크니까 판별식 이렇게 4분의 D로 쓰도록 할게요. 마침 12가 짝수죠? 그러면 저거 12의 절반인 6이고요. 그거 제곱하면은 36. 자, 이제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그냥 ac인데 ac 해주면 36이 나오니까 이거 그냥 0 되죠. 그럼 요거는 요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진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보시면요. 요거 판별식 쓰시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자, 요거 딱 봐도 0보다 작죠? 그러면은 요 값을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요 값이 뭐 마이너스 59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수라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얘는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진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은 중근, 0보다 작으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특별한 케이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 때는 항상 그 두 허근이 켤레복소수 관계로 나온다는 거 요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 문제 마지막 5번 갈 텐데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이런 표현 나오면은 보통 바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떠올려 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요.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죠. 2분의 1이 됩니다. 요거를 미리 찾고 가시면은 이제 5번 문제는 사실 그냥 곱셈 공식 변형하는 문제에 지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1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요. 요거 많이 했었죠.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4고 마이너스 2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값은 3이 나오겠죠. 두 번째,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인데 이런 식으로 분모가 다른 분수를 덧셈하는 경우 뺄셈도 마찬가지 더하거나 뺄 때는 통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알파 베타로 통분을 하면은 분자는 베타 더하기 알파, 즉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써도 괜찮겠죠?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고요.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4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3번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인데요. 요것도 그냥 전개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알파 베타를 따로 구하는 건 번거롭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자, 그래서 전개해 보시면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시고요.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알파 베타 2분의 1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되기 때문에 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인데요. 얘도 분수꼴 덧셈인데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해주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돼요. 네, 그럼 요거 우리가 아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3이라고 구했었죠? 여기다가 3 써줍시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분의 1이었으니까 요 값은 6이 되겠죠. 문제 풀 때 앞에서 구한 거를 이렇게 써먹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해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그냥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외워달라고 했던 곱셈 공식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해라 이러면은 요거 인수분해된 형태도 외워야 되지만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그런 변형식도 외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돼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 2였죠. 그거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2분의 3의 2니까 요 값은 5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값들을 구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5개 해봤고요. 요것들은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적어도 요 정도는 이제 막힘없이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67페이지. 먼저 6번부터 볼 건데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역시나 이거 실수 xy죠. 복소수 범위가 아니라 실수 xy입니다. 그러니까 xy는 뭔가 i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상태로는 어떻게 계산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을 전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i랑요 x 마이너스 yi 전개하시면 되는데 그냥 전개할게요. x 마이너스 yi 더하기 xi 그리고 마이너스 y에 i 제곱이니까 얘는 플러스 y가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이제 허수 부분은 x 마이너스 y니까 i로 묶어주시면은 이런 값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에서 뭐랑 같다고 했냐면요 3 더하기 i랑 같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x 더하기 y가 3이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y가 1이 돼야겠죠. 그래야 요 값이 3 더하기 y랑 같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x 더하기 y는 3이고요. x 마이너스 y는 1이에요. 요거 연립하시면 되죠. 그럼 위아래식 더해주시면은 2x가 4니까 x는 2가 될 거고 자연스럽게 y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끝났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요 4 더하기 1에서 5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되셨나요? 네, 물론 뭐 다르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선생님 요거 그냥 주어진 식에서 양변을 1 플러스 i로 나눠도 되지 않나요? 네, 당연히 되죠. 그렇게 해도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양변을 1 플러스 i로 나눠주시면요. 좌변은 x-yi가 되고요. 요게 1 플러스 i분의 3 플러스 i가 되니까 요거 나눗셈 계산해 주셔도 xy를 바로 구하실 수가 있기는 하겠죠. 그쵸? 근데 저는 좀 나눗셈은 좀 번거로워가지고 그냥 요렇게 식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풀어보았습니다. 혹시나 해보실 분들은 요렇게도 해보시면은 xy 바로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여러분께 넘겨드리고 저는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에 대해서 z 곱하기 z바 z바는 이제 켤레 복소수죠. 저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복소수는 우리가 보통 a 플러스 bi 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z라는 복소수를 a 더하기 bi로 한번 써주도록 합시다. 물론 여기서 a, b는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요거라고 하면 z바도 구해져요. 켤레복소수인 z바는요 a-bi가 될 겁니다. 허수 부분 b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죠. 자, 그 다음은 이제 z랑 z바를 찾았으니까 위에 있는 등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3z는 3 곱하기 a 더하기 bi가 되겠죠. 마이너스 2의 z바니까 a-bi가 됩니다. 요게 2 플러스 15i랑 같아진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요거 좌변 잘 정리하면 될 거예요. 좌변 정리하시면은 실수 부분은 3a-2a에서 그냥 a가 나올 거고 허수 부분은 3b 더하기 2b니까 이거 5b가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은 5b에 i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변은 그대로 2 더하기 15i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 요거 아까도 계속 했었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그리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을 거니까 a는 2b고 5b는 10이다.
따라서 A는 2, B는 3이라는 결론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은 이제 끝났어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값은 ZZ바예요. 근데 요거 켈레복소수 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굳이 한번 써보면은 A 더하기 BI에 A-BI가 되죠. 요거 뭐가 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4 더하기 9가 되기 때문에 요 값은 13이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Z라고 되어 있지만 얘를 구체적으로 A 더하기 BI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계산을 이렇게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는 거 요것도 좀 연습을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직접 저렇게 형태를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8번 갑시다. 두 복소수 Z랑 W가 있고요. 요거 그냥 계산이죠. 그쵸? 문제에서 원하는 게 Z분의 1 더하기 W 바분의 1이에요. 저기 바 있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Z가 5 더하기 3i니까 요거 5 더하기 3i 분의 1 하시면 될 거고 더하기 지금 W가 4-i죠. 그러면은 W 바는요 4 플러스 i가 됩니다. 그러면은 W 바 자리에 바로 4 플러스 i 대입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끝나요. 근데 요런 거 계산하실 때 각각을 그냥 나눗셈 계산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얘도 그냥 통분해 버려도 괜찮아요. 뭘로 하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뭘로 할까요? 그냥 통분해 버릴까요? 네, 그냥 통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5 더하기 3i 그리고 4 플러스 i가 되고요. 그럼 이제 분자는 이제 분모에 있는 것들 다 더해주시면 그냥 끝나겠죠. 그래서 9 더하기 4i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도 어쨌든 분모 계산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분모 계산하시면요. 5 곱하기 4 20이죠. 3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은 실수 부분은 17이죠. 그 다음에 5i 더하기 12i니까 17i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17 더하기 17i 분의 9 더하기 4i죠. 근데 계산하실 때 여기 분모에 17 더하기 17i 뭔가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17분의 1을 앞에다가 곱해주고 갑시다. 그러면은 1 더하기 i분의 9 더하기 4i로 그나마 조금 계산이 편해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준다? 분모에 켤레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7분의 1 곱하기 분모 계산하시면 그냥 2가 되죠? 그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분모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계산하셔야 돼요. 9 곱하기 1 하면 9고요. 4i 곱하기 i 마이너스 i 하면은 플러스 4죠. 그러면은 실수 부분 여기 분자의 실수 부분 13이 되고 마이너스 9i 더하기 4i니까 마이너스 5i 하시면은 요거 어떻게 된다? 34분의 13 마이너스 34분의 5i 이런 식으로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뭐 할만했던 계산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분한 다음에도 어쨌든 분모에 지금 i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분모를 실수화를 시켜줘야 돼요. 네. 아니면은 5 더하기 3i 분의 1이랑 4 더하기 i 분의 1을 직접 계산을 한 다음에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께 한번 맡겨보도록 할게요. 네, 무슨 방법이냐면은 그래도 한번 써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실 때 5 더하기 3i 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i 분의 1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계산 연습을 위해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각각의 지금 분수꼴로 나와 있는 요 복소수를요 실수화를 해주는 작업이에요. 요런 식으로 각각 하셔도 괜찮아요. 그쵸? 그래서 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산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계산 문제 8번도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네요. 9번 바로 갑시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럼 무조건 판별식 0보다 작다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쓰려고 봤더니 x 앞에 개수가 짝수네요. 그쵸? 뭐 마이너스 붙어 있긴 하지만 짝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4분의 d 쓰시면요. 절반에 제곱하면 9죠.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하면 9가 돼요. 마이너스 ac니까 2a 마이너스 1 하면 될 거고요. 요 값은 10 마이너스 2a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2a가 1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5보다 커야 되죠. 요게 우리가 찾는 범위가 됩니다. a가 5보다 커야 된다. 끝났어요. 진짜 판별식만 쓰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죠. 자, 그 다음 10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얼마이고, 이런 표현 보자마자 이제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이겠구나. 요거 찾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8에 두 근이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예요. 근데 헷갈리니까 요거 우리가 방금 구했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a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이죠. 그냥 저걸로 씁시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이 두 근을 이용해서도 똑같이 합과 곱을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6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따라서 b는 a 플러스 6이라는 식을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 두 근의 곱으로 보시면은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6a가 돼요. 요 값이 뭐다? 그렇죠. 18이 되겠죠? 따라서 a는 3이 됩니다. 그러면은 a가 3이기 때문에 거꾸로 대입하시면은 b는 9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은 근데 찾는 게 a 더하기 b죠. a 더하기 b는요. 3 더하기 9 해서 12가 됩니다.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이거 뭐 이런 표현 나오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67페이지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없었죠. 자, 그러면은 68페이지 이제 네 문제만 더 하러 갑시다. 11번 요것도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수 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 더해서 4가 되고 곱해서 5가 된다. 뭐 이런 수가 당장 막 떠오르진 않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두 수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 어떻게 세우냐면요. 두 근의 합과 곱을 할 때 x제곱 여기 주의하라 그랬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 세울 수 있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1번에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알파 베타가 5니까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뭐 딱히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근의 공식 써야죠. x는 이제 그 짝수, 지금 x 앞에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요거 짝수일 때 근의 공식도 외워달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a분의 이제 마이너스 b 프라임 하면은 여기 2가 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5 해주시면은 x 값은 2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자주 하던 그런 거 쓰셔도 괜찮아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 약간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도 2차 방정식 풀었었거든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x-2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즉 풀마 i가 됩니다. 그럼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i. 뭐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기는 하죠. 물론 근해 공식이 더 빠를 겁니다. 잘만 외우고 있다면은 근해 공식이 빨라요. 근데 뭐 저런 것도 여러분들은 배웠었다 한번 기억을 되살릴 겸 해봤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합이 2니깐요. x제곱 마이너스 2x 곱이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바로 보이는 건 없죠. 그냥 근해 공식 씁시다. 그럼 x는 1 풀마 루트 1 더하기 4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 다음을 만족시킨 두 수 알파 베타 다 구했죠. 물론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답 쓴다고 하면은 첫 번째 지금 근이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답은 이렇게 써봅시다. 알파는 2 플러스 i고 베타는 2 마이너스 i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알파가 2 마이너스 i고 베타가 2 플러스 i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정확합니다. 2번도 마찬가지. 알파가 1 플러스 루트 5고요. 베타가 1 마이너스 루트 5일 수도 있지만 또는 알파가 1 마이너스 루트 5일 수도 있죠. 그 경우에는 베타가 1 플러스 루트 5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완벽한 답이 돼요. 그쵸? 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써놓은 것처럼 답을 써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발전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z랑 w가 있고요. z 더하기 w 바가 0이다 그랬을 때 항상 실수인 것만 고르라고 했죠. 먼저 기억을 보도록 합시다. w 마이너스 z 바가 실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식에서 지금 z 더하기 w 바가 0이죠. 그 말뜻은요. 다시 말하면은 w 바는요. 마이너스 z란 뜻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여기다가 제가 바를 한번 더 씌워 볼게요. w 바에다가 바 한 번 더 씌우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z의 바가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좌변은 w 바의 바니까 허수 부분 부호를 두 번 바꿨죠?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w는 그냥 마이너스 z의 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기억 보시면요. w 마이너스 z 반대 w가 뭐예요? 마이너스 z 바죠. 그쵸? 마이너스 z 바입니다. 아니면 이게 헷갈리시면은 마이너스 z바를 w로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z바가 w니까 얘는 w 더하기 w에서 2w가 나오죠. 자, 그런데 2w가 항상 실수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허수죠. 왜냐면은 w가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w는 허수예요. 허수의 2배 해도 허수죠. 따라서 얘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니은 보도록 할게요. 니은 보시면요. i에다가 z 더하기 w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아까 구했죠. 뭐 구했냐면은 z는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아까 그대로 씁시다. z 더하기 w 바가 0이기 때문에 z는 마이너스 w 바예요. 자, 요거 z 대신에 마이너스 w 바를 씁시다. 자, 요렇게 갈게요. 그랬을 때 이제 얘가 실수가 나올까? 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 자, 이 상태로는 보기가 힘드니까 제가 w를요
a 더하기 bi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론 a, b는 실수가 될 거고 w 자체가 실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b는 0이 아닙니다. b가 0이면 w가 실수가 되죠. 따라서 b가 0이 아니다. 이 조건도 꼼꼼하게 달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계산했을 때 w 반은요 a-bi가 되죠. 그러면은 자, 괄호 안에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w 반은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i가 돼요. 그리고 w는 a 더하기 bi입니다. 자, 그럼 뭐가 남냐? aa 사라지죠. 2bi가 남아요. i 곱하기 2bi,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b가 되는데, 그쵸? 여기서 b가 뭐라고 했죠? b는 실수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b도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의 계산 결과는 무조건 실수가 나온다 라고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ZW 바 물어봤는데요. ZW 바, W 바가 마이너스 Z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Z 제곱이죠. 이거 한번 그냥 쓸게요. ZW 바인데 W 바가 마이너스 Z니까 요거 두 개 곱하시면은 마이너스 Z 제곱이죠. 자, 근데 실수가 아닌 복소수 제곱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수가 나오나요? 그건 아니죠. 그쵸? Z가 만약에 순허수였으면 요거 실수 나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수 부분이 0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쵸? 항상 실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이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Z를 뭐 C 플러스 DI 뭐 이런 걸로 놔서 해보시면은 이제 바로 실수 부분이 0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리을 보시면은 W분의 Z 바가 됩니다. 자, 근데 W가 마이너스 Z 바잖아요. W가 마이너스 Z 바죠. 그럼 Z바 Z바 약분되니까 그냥 1 되죠. 남는 건 마이너스 1입니다. 끝났네요. 네, 요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확실하게 실수죠. 그래서 항상 실수인 거는 니은이랑 리을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 이런 유형이 조금 어렵긴 하죠.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익숙해지시면은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3번 갈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 이런 거 나오면 뭐 하랬어요? 무조건 판별식 쓰랬죠. 중근이면은 판별식 0입니다. 그럼 요것도 식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냥 판별식 쓰면 되는 거고, 마침 x 앞에 지금 짝수 형태죠. 그쵸? 앞에 2 곱해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4분의 d를 쓸게요. 그럼 요 4분의 d가 0이 되면 되는 거고,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엄청 길죠? 요거 그냥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어차피 계산하면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깔끔하게 나오니까 문제를 냈겠죠? 그렇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약간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면은 이거 문제 보자마자 뭘 느끼시냐면요. 이거 판별식은 0이다 쓰면은 식이 하나가 나오죠. 근데 문자는 A, B 두 개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면은 식이 부족하죠. 그럼 그 문자를 딱 하나로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여러 개가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A, B 곱한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A, B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A, B의 조건이 정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잘 하다 보면은 A, B를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은 A제곱 이거 그냥 다 쓸게요. 앞에 A 더하기 B 제곱 해주시고요. 뒤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제곱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A 제곱 그리고
더하기 2ab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더하기 3ab까지 있고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하시면은 a제곱이랑 b제곱은 사라지죠. 그리고 남는 게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 마이너스 3ab죠? 뭔가 숫자가 갑자기 너무 크게 나온 것 같아서 네, 그럼 요거 ab도 그냥 하나만 남네요. ab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뒤에 거 다 틀렸죠?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하나도 안 곱했네요. 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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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은 돼요. 계산되셨죠? 자, 그런데 요 값이 0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줄 거냐? 이것도 부정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해보셨을 텐데, 자, 요거 억지로 묶어줄 겁니다. 자, 지금 A랑 B 두 개 문자가 있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묶어주세요. A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 들어가 있는 게 여기 A, B랑 OA가 있으니까 A로 묶어주시면은 A에 5 더하기 B가 되겠죠. B 더하기 5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줄 거냐? 이 B 더하기 5라는 거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묶어버릴 건데 지금 여기 3B가 있죠. 그럼 3으로 묶어서 B 더하기 5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써버리면은 위에 있는 식이랑 값이 달라요. 위에는 플러스 2인데 밑엔 플러스 15가 나오죠. 상수 부분이 플러스 15가 나와요. 그러면은 빼기 13을 해야 같아지겠죠?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요거 b 플러스 5로 묶어줄 겁니다. 그럼 b 플러스 5로 묶어주시면요. a 플러스 3 쓰시고 b 플러스 5다. 요렇게 쓰시면은 묶여지죠. 그리고 마이너스 13은 0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형태 이거 무슨 형태가 나오냐면요. 자, a 더하기 3에다가 b 더하기 5를 곱했어요. 그 결과가 13입니다. 자, 근데 곱해서 13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13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a 더하기 3이 1이고 b 더하기 5가 13이거나 아니면 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이고 b 더하기 5가 마이너스 13이거나 아니면은 a 더하기 3이 13이고 b 더하기 5가 1이거나 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3이고 b 더하기 5가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네 가지 경우를 가지고 제가 경우를 나눠 볼 건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a, b 곱한 게 가장 큰 값이 뭐냐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 네 개 중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a 값 구하고 b 값 구하고 a, b 값 따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첫 번째 a 플러스 3이 1이면 a는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b 더하기 5가 13이면은 b는 8입니다. 그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6이 나오니까 음수 나오네요. 두 번째 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이면은 a는 마이너스 4죠. b 더하기 5가 마이너스 13이면은 b는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럼 요거 제대로 했나? 그쵸. 요 계산하시면 꽤나 큰 값이 나오죠. 72가 나오겠네요. 그쵸? 오, 음수니까 곱하면 플러스 되면서 꽤 큰 수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a 더하기 3이 13이니까 a는 10일 거고요. b 더하기 5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4,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0. 마지막 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3이면은 a는 마이너스 16. b 더하기 5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마이너스 6. 그럼 요거 둘이 곱하면은 96. 더 큰 게 나왔네요. 얘가 제일 크죠. 그래서 a, b 값은 96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a, b 곱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거 찾으랬으니까 그냥 96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꽤나 약간 이런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푸는 연습이 되어 있으셔야지 좀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근을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은 0이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웠는데 이제 요 억지로 묶어주는, 지금 A로 묶어서 B 플러스 5 만들고 B 플러스 5라는 형태를 억지로 만들어줬잖아요. 요런 형태의 풀이 방법,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14번 갈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을 안 했는데 이게 곱해서 13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곱해서 13이 나오는 거는 사실 뭐 26 곱하기 2분의 1 이런 거 해도 13 나오죠. 하지만 문제에서 아까 정수 AB라고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3도 정수고 B 더하기 5도 정수예요.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가 13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4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푼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14번 갈게요. 14번. 2차,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케이스입니다. 잘못 보고 풀었더니 뭐가 됐다. 근데 보시면은 2번 푸는데 B를 잘못 보고 풀고 C도 잘못 보고 풀고 뭘 이렇게 잘못 보고 푸나. 그럼 그냥 제대로 보고 풀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래도 그냥 하도록 하죠. 자, 2차 방정식에서요. 두 근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근의 공식을 쓰는 건 좀 무리일 겁니다. 왜냐면은 B랑 첫 번째 풀이에선 B가 잘못되어 있고 두 번째 풀이에선 C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의 공식으로는 근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건 제가 수업할 때도 강조를 했었죠.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요 두 근의 합은 C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쵸? C가 얼마든지 간에, 즉 상수항이 얼마든지 간에 두 근의 합은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이나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는 0이나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3은 0이나 뭐 여기다가 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파이는 0이나 이런 거 뭘 하든지 간에 상수항이 뭐든지 간에 두 근의 합은 전부 다 같죠. 그쵸? 같습니다. 이거 잘못 썼다. 두 근의 합은 모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근의 합은 상수랑은 관련이 없구나. 그러면은 두 근을 잘못 보고 풀었을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더라도 두 근의 합은 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은요. B와는 관련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X의 개수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두 근의 곱은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도 같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B를 잘못 보고 푼 걸 볼게요. B를 잘못 보고 풀었어도 두 근의 곱은 관련이 없어요. 그럼 B를 잘못 보고 푼 거는 첫 번째죠. 그쵸?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그러면은 두 근의 곱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두 근의 곱 그냥 바로 쓸까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죠. 요 값이 뭐다? 마이너스 2랑 3분의 1을 곱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요거의 곱은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C를 잘못 보고 풀면은 두 근의 합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2와 마이너스 2분의 5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그게 두 근의 합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A분의 B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 그랬을 때 처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A, B, C 값을 완벽하게 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뭘 할 수 있냐? 자, 요 첫 번째 식에서 일단 B를요 2분의 1A로 쓰실 수가 있겠죠. B는 2분의 1A로 쓸 수가 있고 두 번째 식에서는 C를요 이제 또 A에 관한 식 마이너스 3분의 2A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주어진 2차 방정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죠. 얘가요
b랑 c 자리에 이제 각각 2분의 1a랑 마이너스 3분의 2a를 대입한다고 하면 a로 약분이 되겠죠. 저거 하나 또 빼먹었네요. 여기는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2a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a 값은 0이 아니에요.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0으로 a로 나눠줘도 괜찮겠죠. 그럼 남는 거는 x제곱 더하기 2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는 0이다 라는 것만 남게 되고요. 2차 방정식의 근 찾으랬죠? 이거 양변에 6 곱해주시면은 6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그쵸? 근데 요거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딱 봐도 뭐 인수분해가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근의 공식 씁시다. 그러면은 근의 공식 쓰시면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플러스 16 곱하기 6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16 곱하기 6은 96이니까 96 더하기 9는 105죠. 그럼 딱히 제곱수 아니고 네, 이거 그냥 써야겠네요. 루트 안에가 그냥 105네요. 따라서 x는 12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105 요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요 잘못 보고 푸는 케이스 요거는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이미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62페이지 문제 3번 62페이지에 있는 문제 3번 참고하시면은 될 겁니다. 이때 같이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까지 해서 우리 중단원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제 슬슬 중간고사 대비해서 공부하고 계실 텐데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 가장 기본입니다. 쭉 한번 풀어보시고 최소한 이제 2번 이상 그리고 욕심이 있다 3번 이상 이렇게 반복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틀린 것만 다시 푸는 게 아니라 맞은 문제도 다시 푸셔야지 이제 시험장에서 기억이 납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잘 정리하면서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